명절 전날 한국의 모든 집은 비슷합니다. 두 가지 냄새가 돕니다. 하나는 전 부치는 냄새, 또 하나는 말 못한 감정의 냄새, 그리고 이상하게도 사건이 터지기 직전엔 모두가 순해집니다. 말수가 줄어들고 표정이 굳어지고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지죠. 평화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폭풍 전야입니다. 경기도 분당 32평 아파트. 부엌에서 기름 튀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지직, 지지직. 시어머니 춘자 67세. 전을 부치고 있습니다. 동그랑땡, 생선전, 동태전, 부추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후, 한숨을 쉽니다. 이마에 땀이 맺힙니다. 에어프라이어? 그런 건 모릅니다. 춘자는 50년째 이렇게 해왔습니다. 손으로 빚고 기름에 지지고 식혀서 담습니다. 내일이면 다들 오겠지. 큰아들 내외, 작은아들 내외, 손주 셋. 총 7명. 춘자는 전을 뒤집으며 중얼거립니다. 또 1년이 가네. 거실. 아들 성호 42세.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습니다. 아니, 보는 척하고 있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설 연휴 귀성 차량으로 고속도로 정체가. 성호는 듣지 않습니다. 그저 소리로 공간을 채울 뿐이죠. 핸드폰을 봅니다. 회사 단톡방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성호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음량을 키웁니다. 부엌에서 어머니가 움직이는 소리, 안방에서 아내가 한숨 쉬는 소리, 모두 들립니다. 하지만 모른 척합니다. 명절 전날 남자의 생존 전략. 아무것도 보지 않기, 아무것도 듣지 않기. 안방. 며느리 지연 35세.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도와드려야 하나? 일어나려다 다시 눕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지? 핸드폰을 봅니다. 친구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시어머니가 혼자 전 부치시는데 나가야 되나? 친구의 답장. 키읔키읔키읔 나가면 더 불편하심 키읔키읔. 지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맞아. 나가봤자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며느리는 도와드릴까요? 를 3번 고민하다 결국 포기합니다. 명절 전날 며느리의 생존 전략. 최대한 안 보이기. 춘자는 전을 뒤집으며 생각합니다. 지연이는 왜 안 나오나? 섭섭합니다. 하지만 부르지 않습니다. 부르면 불편할 것 같아서요.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안 하지 뭐. 춘자는 스스로를 달랩니다. 괜찮아. 내가 하면 되지. 하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손은 아프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다리는 저립니다. 그래도 춘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50년 동안 그래왔으니까요. 전을 다 부쳤습니다. 이제 냉장고에 넣어야 합니다. 춘자는 타파웨어를 꺼냅니다. 전을 한 장 한 장 담습니다. 정성입니다. 그 순간 지연이 부엌으로 나옵니다. 어머님, 물 좀. 둘의 눈이 마주칩니다. 지연은 싱크대 가득한 전을 봅니다. 어머, 전 다 부치셨어요? 응. 혼자 하시느라 힘드셨겠어요. 춘자는 웃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얼굴은 피곤합니다. 지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물을 받아갑니다. 조금 있다 설거지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또 괜찮아입니다.
한국어에서 가장 무서운 말. 괜찮아는 괜찮지 않다는 뜻입니다. 춘자가 간단히 저녁을 차립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김치. 밥 먹어요. 성우가 일어납니다. 지연도 나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습니다. 침묵. 수저 소리만 들립니다. 찰그랑 찰그랑. 성우가 김치찌개를 한 숟갈 뜹니다. 맛있네요. 그래, 다행이다. 또다시 침묵. TV 소리가 들립니다.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한파가. 누구도 듣지 않습니다. 그저 소리로 공간을 채울 뿐이죠. 명절 전날 저녁 식사. 이상하게도 모두가 순해집니다. 폭풍 전야니까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춘자는 혼자 설거지를 합니다. 성우는 소파로 돌아갑니다. 지연은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세 사람 한 집. 하지만 각자의 세계입니다. 춘자는 설거지하며 중얼거립니다. 내일이면 더 정신없겠지. 성우는 소파에서 핸드폰을 봅니다. 유튜브 쇼츠를 넘깁니다. 지연은 침대에 누워 생각합니다. 내일 무사히 지나갔으면. 춘자는 작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TV를 켭니다. 드라마 재방송. 하지만 보지 않습니다. 그저 켜놓을 뿐입니다. 명절이 이렇게 무거웠나? 춘자는 중얼거립니다. 예전엔 즐거웠습니다. 애들이 어렸을 땐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다들 커버리고 각자의 삶이 생겼고 말이 줄었습니다. 가족인데 왜 이렇게 어색할까? 춘자는 한숨을 쉽니다. 깊은 한숨입니다. 명절 전날 밤. 집안은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시어머니는 작은 방에서, 며느리는 안방에서, 아들은 거실에서 각자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명절 전날 집안은 이상하게 모두 성격이 순해지고 말수가 줄어듭니다. 왜일까요? 사건이 터지기 직전이라서요. 내일이면 알게 됩니다. 작은 말 하나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 명절 당일 사람들이 모입니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진짜 웃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아무 뜻 없이 한마디 던집니다. 요즘은 다 사 먹잖아. 이 말은 욕이 아닙니다. 하지만 욕보다 오래 남습니다. 시어머니의 인생 전체가 한 문장으로 정리되는 순간 곧 시작됩니다. 어떤 말은 욕이 아닌데 욕보다 아픕니다. 아기가 없는데 상처는 깊게 남죠. 며느리는 그냥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요즘은 다 사 먹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에게 그 말은 인생 전체를 부정당한 것 같았습니다. 명절 아침, 폭탄은 이렇게 터졌습니다. 설 당일, 초인종이 울립니다. 어머니, 왔어요. 큰아들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뒤이어 작은아들 내외도 옵니다. 할머니, 손주들이 뛰어들어옵니다. 순식간에 집안이 시끄러워집니다. 겨울 코트 냄새, 아이들 웃음소리. 춘자는 웃으며 맞이합니다. 어서 와, 어서 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겁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지나가면 좋겠는데. 큰 며느리 수진이 부엌으로 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에이, 같이 해요. 수진은 앞치마를 두릅니다. 나무를 묻힙니다. 춘자 옆에서 작은 며느리 지연도 섭니다. 어색합니다. 저도 뭐 할까요?
그냥 앉아 있어도 돼. 아니에요, 할게요. 지연은 접시를 나릅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세 여자가 부엌에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합니다. 상을 차립니다. 전, 나물, 고기, 과일. 춘자가 혼자 부친 전이 수북합니다. 수진이 감탄합니다. 와, 어머님 전 진짜 예술이에요. 춘자가 웃습니다. 별거 아닌데 뭘. 그때 지연이 말합니다. 근데 어머님 요즘은 다 사 먹잖아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전도 백화점에서 파는데 편하게 사드시지. 지연은 웃으며 말합니다. 아기가 없습니다. 그저 편하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춘자는 굳습니다. 다 사 먹는다고? 50년 동안 손으로 빚어온 전, 새벽부터 기름에 지져온 정성, 그게 지금 사 먹으면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춘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저 웃을 뿐입니다. 그래, 그렇지. 목소리가 떨립니다. 수진이 눈치챕니다. 지연아, 그래도 어머님 손맛이 최고지. 하지만 늦었습니다. 이미 화살은 날아갔습니다. 차례를 지냅니다. 온 가족이 모입니다. 큰아들이 절을 합니다. 작은아들 성우도 따라 절합니다. 손주들도 절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화기애애해 보입니다. 하지만 춘자는 웃지 못합니다. 내 손으로 만든 밥이 그렇게 하찮았나? 지연의 말이 계속 맴돕니다. 요즘은 다 사 먹잖아요. 식사가 시작됩니다. 모두들 전을 먹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어머니, 역시 최고예요. 칭찬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춘자는 기쁘지 않습니다. 사 먹으면 되는 건데. 뭐? 춘자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젓가락만 들고 있을 뿐입니다. 성우가 눈치챕니다. 어머니, 왜 안 드세요? 응, 배 안 고파서. 그래도 좀 드세요. 됐어. 춘자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성우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어른들은 TV를 봅니다. 춘자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혼자 물소리만 들립니다. 철썩, 철썩. 춘자는 설거지하며 생각합니다. 5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이제 필요 없는 거구나.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울면 안 돼. 명절인데. 춘자는 눈물을 닦습니다. 계속 설거지를 합니다. 춘자는 중얼거립니다. 나도 이제 밀키트지 뭐. 웃으려 하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편하게 사 먹으면 되지. 하지만 가슴은 무너집니다. 춘자는 창밖을 봅니다. 겨울 하늘이 보입니다. 내 인생은 뭐였을까? 50년 동안 부엌에서 살았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명절, 제사, 생일. 모두 춘자가 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사 먹으면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연은 아이들과 놉니다. 수지는 TV를 봅니다. 남자들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봅니다. 모두 행복해 보입니다. 하지만 부엌에선 한 여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지연이 물을 마시러 부엌에 옵니다. 춘자가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등이 굽어 있습니다. 지연은 순간 미안함을 느낍니다. 내가
뭔가 실수했나? 하지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됐어. 춘자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지연은 물을 받아 나갑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왜 화나신 거지? 저녁 6시. 손님들이 떠납니다.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또 올게요. 인사가 오갑니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문이 닫힙니다. 다시 조용해집니다. 집에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춘자, 성호, 지연. 춘자는 소파에 앉습니다. 피곤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더 피곤합니다. 밤 9시. 춘자는 작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있습니다. 그제야 눈물이 흐릅니다. 요즘은 다 사 먹잖아요. 그 말이 계속 맴돕니다. 춘자는 베개를 안고 옵니다. 소리 없이 50년의 세월이 한 문장으로 무너졌습니다. 이 말은 욕이 아닙니다. 지연은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편하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어떤 말은 욕이 아닌데 욕보다 오래 남습니다. 듣는 사람의 인생 전체를 한순간에 부정하는 말. 요즘은 다 사 먹잖아요. 춘자에게 그 말은 50년의 삶을 부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춘자는 말하지 않습니다. 괜찮아만 반복할 뿐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기억을 뒤집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참았던 감정이 폭발합니다. 한국어에서 가장 무서운 말. 괜찮아는 괜찮지 않다는 뜻입니다. 한국어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괜찮아. 이 말은 정말 괜찮을 때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괜찮지 않을 때 더 많이 나오죠. 춘자는 계속 말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선 폭탄 타이머가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설 다음 날, 집은 조용합니다. 손님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다시 세 사람만 남았죠. 춘자, 성호, 지연. 아침 식탁? 어제 남은 전을 데웁니다. 지연이 먼저 자리에 앉습니다. 어머님, 제가 데울까요? 됐어. 춘자의 목소리가 짧습니다. 차갑습니다. 지연은 눈치챕니다. 뭔가 이상하다.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수저 소리만 들립니다. 찰그랑 찰그랑. 성우가 전을 집어먹습니다. 어머니, 전 맛있네요. 응. 춘자는 대답만 합니다. 표정이 없습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어머님,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 괜찮아. 또 괜찮아입니다. 하지만 표정은 괜찮지 않습니다. 눈빛이 차갑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춘자는 혼자 설거지를 합니다. 지연이 다가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됐어, 괜찮아. 그래도 괜찮다니까? 춘자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지연은 놀라 뒤로 물러섭니다. 죄송해요. 지연은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춘자는 혼자 남습니다. 물소리만 들립니다. 춘자는 설거지하며 생각합니다. 요즘은 다 사 먹잖아요. 그 말이 계속 맴돕니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춘자는 기억을 되짚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50년 동안 손으로 빚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밥을 차렸습니다. 명절이면 밤을 새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게 이제 필요 없는 거구나.
춘자는 접시를 씻다 멈춥니다. 손이 떨립니다. 나도 이제 밀키트지 뭐. 혼잣말입니다. 웃으려 하지만 웃을 수 없습니다. 오후 춘자는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TV를 보지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저 화면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성우가 다가옵니다. 어머니, 점심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김치찌개 끓일까요? 알아서 해. 춘자의 대답이 무뚝뚝합니다. 성우는 당황합니다. 어머니가 왜 이러시지? 성우가 부엌에 섭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어제 남은 반찬들이 보입니다. 전, 나물, 고기. 성우는 라면을 꺼냅니다. 냄비에 물을 끓입니다. 지연이 나옵니다. 라면 끓여? 응, 간단하게. 나도 끓여줘. 그래. 두 사람은 부엌에서 라면을 끓입니다. 어머니는 거실에 혼자 있습니다. 성우와 지연이 라면을 먹습니다. 식탁에서 춘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어머니, 같이 드시죠. 난 괜찮아. 그래도 좀. 배 안 고파? 춘자는 고개를 돌립니다. TV만 봅니다. 성우와 지연은 눈빛을 교환합니다. 뭔가 이상하다. 춘자는 작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침대에 앉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겨울 하늘이 잔뜩 흐렸습니다. 내 인생은 뭐였을까? 춘자는 중얼거립니다. 50년 동안 부엌에서만 살았어. 아침, 점심, 저녁, 명절, 제사, 생일 모두 춘자가 차렸습니다. 근데 이제 사 먹으면 되는 거네. 춘자는 웃습니다. 쓸쓸한 웃음입니다. 그럼 난 뭐였지? 저녁 시간 성우가 묻습니다. 어머니, 저녁 뭐 드실래요? 아무거나. 제가 시켜 먹을까요? 알아서 해. 춘자는 대답만 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성우는 치킨을 시킵니다. 어머니, 치킨 괜찮으시죠? 응, 괜찮아. 또 괜찮아입니다. 하지만 춘자의 표정은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치킨이 도착했습니다. 식탁에 놓습니다. 어머니, 같이 드세요. 난 괜찮아. 그래도 배 안 고프다니까. 춘자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습니다. 성우와 지연만 남았습니다. 지연이 작게 말합니다. 어머님, 왜 저러실까? 성우는 모릅니다. 글쎄, 밤10시 춘자는 작은 방에 누워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요즘은 다 사 먹잖아요. 그 말이 계속 들립니다. 귓가에서 맴돕니다. 춘자는 눈을 뜹니다. 천장을 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지만 대답은 없습니다. 춘자는 이불을 뒤집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숨습니다. 거실. 성우와 지연이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여보, 어머니 왜 저러시는 것 같아? 지연이 묻습니다. 모르겠어. 내가 뭐 잘못했나? 지연은 불안합니다.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성우는 아내를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자신도 확신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습니다. TV 소리만 들립니다. 한국어에서 가장 무서운 말. 괜찮아. 춘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모든 기억을 뒤집고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모든 상처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침묵은 곧 폭발로 이어집니다. 참았던 5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터져 나올 때가 곧 다가옵니다. 명절의 클라이맥스는 차례가 아닙니다. 진짜 클라이맥스는 식탁에서 일어납니다. 전을 뒤집듯 감정도 뒤집힙니다. 그럼 다 사먹어. 춘자의 외침이 곧 터져 나옵니다. 명절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차례가 아닙니다. 조상 앞에서의 절도 아니고 세배를 받는 순간도 아닙니다. 진짜 클라이맥스는 식탁에서 일어납니다. 전을 뒤집듯 감정도 한순간에 뒤집히죠. 그날 춘자의 50년이 한 문장으로 폭발했습니다. 그럼 다 사먹어. 설 연휴 마지막 날. 집안 공기가 무겁습니다. 춘자는 이틀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만 반복했죠. 성우는 눈치챘습니다. 뭔가 곧 터질 것 같아. 지연도 느낍니다. 어머님이 이상하다. 하지만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그렇게 긴장은 극에 달합니다. 점심시간. 춘자가 부엌에 섭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어제 남은 전이 보입니다. 춘자는 전을 꺼냅니다. 프라이팬에 데웁니다. 지지직 기름 소리가 들립니다. 지연이 부엌으로 나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됐어. 그래도 됐다니까? 춘자의 목소리가 날카롭습니다. 지연은 물러섭니다. 전이 데워졌습니다. 식탁에 놓입니다. 세 사람이 앉습니다. 춘자, 성우, 지연. 침묵이 흐릅니다. 무거운 침묵입니다. 성우가 전을 집어먹습니다. 어머니, 전 맛있네요. 춘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밥만 먹습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어머님, 내일부터 마트에서 반찬 좀 사다 드릴까요? 순간 춘자의 젓가락이 식탁에 떨어집니다. 따그락. 그럼 다 사먹어. 춘자가 소리칩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성우와 지연이 굳습니다. 요즘은 다 사먹는다며. 그럼 다 사먹으라고. 춘자가 일어섭니다. 손이 떨립니다. 내가 50년 동안 뭐 했는지 알아? 목소리가 커집니다. 눈물이 맺힙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밥했어. 명절이면 밤새워서 전 부쳤어. 춘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손이 부르트도록 설거지했어. 허리 아파도 참고 일했어. 눈물이 흐릅니다. 그게 이제 사 먹으면 되는 거야? 춘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내 인생은 뭐였어? 춘자는 주저앉습니다. 식탁에 손을 짚고 내 인생은 언제 내 거였냐고. 성우는 얼어붙습니다. 처음 보는 어머니입니다. 지연은 눈물이 납니다. 내가 이렇게 만들었구나. 어머님, 죄송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춘자는 듣지 않습니다. 그저 웁니다. 50년 동안 참았던 눈물. 한순간에 터져 나옵니다. 춘자가 고개를 듭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나는. 목소리가 떨립니다. 며느리 눈치 보며 늙을 줄 몰랐어. 춘자가 지연을 봅니다. 내가 손으로 만든 밥이 그렇게 하찮았어? 지연은 고개를 숙입니다. 눈물이 떨어집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럼 왜 그런 말을 해? 춘자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성우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었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어머니가 이렇게 외로웠다는 걸 왜 못 봤을까요? 성우는 45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마음은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 성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연이 춘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지연도 웁니다. 저는 편하시라고 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저는 몰랐어요. 춘자는 지연을 봅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춘자가 말합니다. 나는 목소리가 잠깁니다. 칭찬받고 싶었어. 춘자가 고개를 숙입니다. 내가 만든 밥이 맛있다고, 내가 해준 게 고맙다고, 그 말 한마디만 듣고 싶었어. 춘자는 소리 없이 웁니다. 50년 동안 원했던 것, 그저 인정받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식탁에 침묵이 흐릅니다. 춘자는 웁니다. 지연도 웁니다. 성우는 고개를 숙입니다.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그저 눈물만 흐릅니다. 데워진 전은 식어갑니다. 밥도 식어갑니다. 하지만 누구도 먹지 않습니다. 한참 후 성우가 입을 엽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립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춘자가 성우를 봅니다. 45년을 저희 위에 사셨어요. 성우의 눈에도 눈물이 맺힙니다.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 힘드셨죠? 춘자는 눈물을 흘립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명절의 진짜 하이라이트, 그건 차례가 아닙니다. 조상 앞에서의 절도, 세배를 받는 순간도 아닙니다. 진짜 클라이맥스는 식탁에서 일어납니다. 전을 뒤집듯 감정도 한순간에 뒤집히죠. 그날 춘자는 50년 동안 참았던 말을 한순간에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가족은 서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폭발 후에는 항상 정적이 옵니다. 춘자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갑니다. 지연은 화장실에서 웁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며느리도 억울했다는 것을, 며느리도 힘들었다는 것을, 며느리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된다는 것을, 며느리는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됩니다. 결혼식 다음 날부터 이름이 바뀌죠. 지연이에서 며느리로. 그리고 아무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는 괜찮니? 지연도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니까요. 춘자가 방으로 들어간 후 지연은 화장실로 갑니다. 문을 잠급니다. 물을 틉니다. 그리고 웁니다. 소리 없이 수돗물 소리가 울음을 덮어줍니다. 나는 악당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지연은 변기 뚜껑에 앉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감쌉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지연은 기억합니다. 결혼 첫 해, 명절이 다가왔을 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같이 전 부치자. 지연은 기뻤습니다. 인정받는 건가? 하지만 부엌에서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요즘 애들은 이것도 못하네. 지연은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니까요. 2년차 명절. 지연은 아예 부엌에 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못한다고 할 텐데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참 편하게 산다니까. 지연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웃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며느리는 항상 미안해야 하니까요. 5년 차. 지연은 이제 포기했습니다. 뭘 해도 잘못이구나. 도와도 잘못. 안 도와도 잘못. 그래서 지연은 최대한 안 보이려 했습니다. 명절엔 방에 숨었습니다. 아이들과 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게 가장 안전했으니까요. 지연은 화장실 거울을 봅니다.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화장이 다 지워졌습니다. 나는 잘하고 싶었는데. 지연은 중얼거립니다. 왜 늘 틀렸다는 말만 들었을까? 지연도 노력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부족했습니다. 시어머니 기준에는 지연은 물을 잠급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봅니다. 며느리는 직업이 아닌데. 지연은 웃습니다. 쓸쓸한 웃음입니다. 나도 누군가의 딸인데. 나도 처음 해보는 건데. 지연은 눈물을 닦습니다. 왜 며느리는 처음부터 완벽해야 할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하는 법을. 그런데 모두가 기대했습니다. 완벽하기를. 지연이 화장실에서 나옵니다. 성우가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여보. 성우가 지연을 봅니다. 부은 눈을 봅니다. 울었어? 지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하지만 목소리가 떨립니다. 성우가 지연을 안습니다. 미안해. 당신 잘못 아니야. 그래도 내가 중간에서 뭘 했어야 했는데. 성우도 목소리가 떨립니다. 지연이 성우 품에서 말합니다. 나는 정말 잘하고 싶었어. 알아. 어머님한테 인정받고 싶었어. 지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근데 뭘 해도 안 됐어. 도와드리면 방해가 되고 안 도와드리면 게으른 거고. 나는 어떻게 하면 됐을까? 성우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저 안아줄 뿐입니다. 지연이 계속 말합니다. 나도 처음엔 딸이었어. 우리 엄마한테는 소중한 딸이었다고. 지연의 눈물이 흐릅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나는 며느리가 됐어. 내 이름은 사라지고 역할만 남았어. 그게 너무 힘들었어. 성우는 지연을 꽉 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밤 10시. 지연은 춘자의 방 앞에 섭니다. 문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춘자가 우는 소리. 지연은 문을 두드리려다 멈춥니다. 어머님도 우시네. 지연은 문 앞에 서서 생각합니다. 어머님도 힘드셨구나. 지연은 깨닫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둘 다 힘들었다는 것을.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문에 등을 기댑니다. 나는 악당이 아니었어. 지연은 중얼거립니다. 어머님도 악당이 아니었어. 그저 서로 다른 세대였을 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았을 뿐. 그리고 서로 말하지 못했을 뿐. 우리 대화가 필요했던 거구나. 다음 날 아침. 집안이 조용합니다. 춘자는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지연도 안방에 있습니다. 성우만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지? 성우는 생각합니다. 어머니와 아내, 둘 사이에서 4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연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부족했습니다. 춘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외로웠습니다. 둘 다 악당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먼저 말을 걸어야 합니다. 가장 늦게 입 여는 사람. 그건 아들입니다. 45년 동안 중간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남자. 성우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 엄마, 고생한 거 알아. 45년 늦은 효도.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언제나 지금부터니까요. 한국 남자의 사과는 평균 10년 늦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20년 늦고 사랑한다는 말은 평생 못합니다. 성우 45세. 그는 45년 동안 어머니에게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하지만 이제 늦었지만 용기를 냅니다. 45년 늦은 효도. 지금 시작됩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일찍 일어납니다. 거실에 혼자 앉습니다. 생각합니다. 내가 뭘 해야 하지? 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내도 안방에 있습니다. 45년 동안 성우는 중간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TV만 보고 핸드폰만 보고 회피했습니다. 이젠 달라져야 해. 성우는 기억합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는 항상 부엌에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잠깐만 금방 줄게. 어머니는 항상 웃으며 밥을 차렸습니다. 엄마 이거 해줘. 그래, 엄마가 해줄게. 어머니는 항상 성우의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는 뭐 하고 싶어? 결혼하고 나서도 성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그저 눈치만 봤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지연이가 알아서 하겠지. 성우는 책임을 피했습니다. 명절이면 소파에 앉아 TV만 봤습니다. 부엌에서 긴장이 흐를 때도 모른 척 했습니다. 내가 끼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하지만 그건 핑계였습니다. 성우는 일어섭니다. 어머니 방 앞으로 갑니다. 문 앞에 섭니다. 심호흡을 합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 멈춥니다. 뭐라고 말하지? 45년 동안 어머니와 깊은 대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엄마 밥 먹었어? 응. 그게 전부였습니다. 성우는 다시 심호흡합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톡톡. 어머니. 안에서 소리가 없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성우. 잠시 후 춘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뭐야? 목소리가 쉬어 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성우가 문을 엽니다.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춘자는 침대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습니다. 성우는 춘자 옆에 앉습니다. 말없이 두 사람 침묵.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옵니다. 따뜻합니다. 하지만 방 안 공기는 차갑습니다. 한참 후 성우가 입을 엽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립니다. 힘드셨죠? 춘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창밖만 봅니다. 성우가 계속 말합니다. 45년을 저희 위에 사셨잖아요. 새벽부터 밥 차리고 명절이면 밤 새우고 허리 아픈데도 무릎 아픈데도 참으셨죠. 춘자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떨립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소리 없이 성우는 어머니 손을 잡습니다. 처음으로 거칠고 투박한 손, 50년 동안 일한 손, 성우는 그 손을 꽉 잡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립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춘자가 돌아봅니다. 아들을 봅니다. 그리고 무너집니다. 응. 춘자는 성우를 안습니다. 아들을 꽉 안습니다. 힘들었어. 춘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말 힘들었어. 50년 동안 참았던 말. 처음으로 내뱉습니다. 아무도 몰라줄 때 정말 외로웠어. 성우도 웁니다. 45년 만에. 미안해요, 어머니. 왜 이제야? 물어봤는지. 성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제가 너무 몰랐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옵니다. 한참 후 춘자가 말합니다. 나는 목소리가 잠깁니다. 그냥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듣고 싶었어. 내가 차린 밥이 맛있다고, 내가 해준 게 고맙다고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어. 춘자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웠나? 성우가 어머니 손을 잡습니다. 두 손으로 꽉 잡습니다. 어머니, 춘자가 아들을 봅니다. 이제부터라도 제가 잘할게요. 성우의 목소리가 단단합니다. 45년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효도할게요. 어머니 밥도 제가 차릴게요. 설거지도 제가 할게요. 제가 이제 할게요. 춘자는 웃으며 웁니다. 그래, 고맙다. 거실. 지연이 춘자의 방문 앞에 서 있습니다. 문틈으로 보입니다. 어머니와 남편이 안고 있는 모습. 지연은 눈물을 흘립니다. 소리 없이 우리 괜찮아질 수 있을까? 지연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냅니다. 한국 남자의 사과는 평균 10년 늦습니다. 성우는 45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그게 시작입니다. 성우는 처음으로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고생하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화해는 말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시작됩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앞치마를 두릅니다. 시어머니가 옆에 섭니다. 말없이 함께 국을 끓입니다. 한국 가족은 국 끓이면 80% 화해입니다. 한국 가족의 화해는 말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미안해도 용서해도 없습니다. 그저 행동으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서는 것, 그것으로 모든 말을 대신합니다. 한국 가족은 국 끓이면 80% 화해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이 조용합니다. 어제와 다릅니다. 무거운 침묵이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한 침묵입니다. 성우는 일찍 일어나 거실을 청소합니다. 어제 어머니와 나눈 대화,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잘해야지. 안방. 지연이 눈을 뜹니다. 시계를 봅니다. 아침 7시.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연은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옷장을 엽니다. 앞치마가 보입니다. 결혼할 때 받은 앞치마. 한 번도 입어본 적 없습니다. 지연은 앞치마를 꺼냅니다. 손으로 만져봅니다. 오늘은 해봐야지. 지연이 부엌으로 나옵니다. 앞치마를 두릅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무, 파, 된장이 보입니다. 된장국 끓여볼까? 지연은 물을 꺼냅니다. 도마에 놓습니다. 칼을 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잘할 수 있을까? 그래도 시작합니다. 물을 썹니다. 서툽니다. 하지만 계속합니다. 그때 춘자가 방에서 나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도마 소리. 춘자는 부엌으로 갑니다. 지연이 서 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물을 썰고 있습니다. 춘자는 멈춥니다. 입구에 서서 봅니다. 지연은 춘자를 보지 못합니다. 무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연이 돌아봅니다. 춘자와 눈이 마주칩니다. 순간 멈춥니다. 칼을 든 채로 어머님. 지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제가 된장국 끓이려고요. 춘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봅니다. 지연은 불안합니다. 또 잘못한 건가? 하지만 춘자가 천천히 다가옵니다. 지연 옆에 섭니다. 말없이 앞치마를 꺼냅니다. 두릅니다. 그리고 지연 옆에서 팔을 썹니다. 말이 없습니다. 그저 함께 썰 뿐입니다. 지연은 춘자를 봅니다. 춘자도 지연을 봅니다. 눈빛이 마주칩니다. 말은 없지만 모든 것이 전해집니다. 냄비에 물을 끓입니다. 춘자가 된장을 풉니다. 지연이 썬 물을 넣습니다. 춘자가 썬 파를 넣습니다. 두 사람 말없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지연이 국을 저으며 묻습니다. 이 정도 간이면 괜찮을까요? 춘자가 국을 맛봅니다. 응, 좋아. 지연은 웃습니다. 처음으로 칭찬을 들었습니다. 국이 끓습니다. 보글보글. 두 사람은 나란히 섭니다. 말없이 냄비를 봅니다. 김이 올라옵니다. 따뜻한 김입니다. 거실에서 성우가 봅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함께 있는 모습. 성우는 웃습니다. 조용히. 부엌에서 두 여자는 말없이 국을 끓입니다. 말은 없지만 모든 것이 전해집니다. 춘자가 작게 말합니다. 다음엔 물을 좀 더 얇게 썰어. 네. 그래야 빨리 익어. 춘자가 웃으며 말합니다. 지연도 웃습니다. 아, 네. 알겠어요. 그래도 잘했어. 춘자의 목소리가 따뜻합니다. 지연은 가슴이 벅차옵니다. 어머님이 칭찬하시다. 국이 다 끓었습니다. 상을 차립니다. 춘자가 밥을 뜹니다. 지연이 반찬을 놓습니다. 성우가 수저를 놓습니다. 제가 할게요. 세 사람이 함께 상을 차립니다. 처음으로
말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다릅니다. 따뜻합니다. 세 사람이 앉습니다. 춘자, 성우, 지연. 춘자가 국을 한 숟갈 뜹니다. 먹어봅니다. 맛있네. 지연을 봅니다. 지연은 놀랍니다. 정말요? 응, 잘했어. 춘자가 웃습니다. 성우도 국을 먹습니다. 와, 진짜 맛있는데요? 여보가 해줬어. 지연이 웃으며 말합니다. 어머님이 도와주셔서요. 식사가 끝나갑니다. 춘자가 말합니다. 지연아. 네, 어머님. 다음번엔 김치찌개 같이 끓여볼까? 지연은 눈이 커집니다. 정말요? 응, 내가 알려줄게. 춘자가 웃습니다. 지연은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나한테. 네. 좋아요, 어머님. 식사 후 설거지를 합니다. 춘자와 지연이 함께 섭니다. 춘자가 씻으면 지연이 닦습니다. 말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편안합니다. 지연이 작게 말합니다. 어머님. 응? 그날 말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아. 이제 알아. 죄송해요. 됐어. 이제 괜찮아. 춘자가 지연의 어깨를 톡 칩니다. 우리 이제 잘해보자. 거실 마이너스 성우가 본 장면. 거실에서 성우가 봅니다. 부엌에서 나란히 서 있는 어머니와 아내. 함께 웃으며 설거지하는 모습. 성우는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이제 괜찮아지는 건가? 성우는 웃습니다. 조용히. 화해는 말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미안해도 용서해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서는 것. 함께 물을 썰고 함께 국을 끓이고 함께 설거지하는 것. 그것으로 모든 말을 대신합니다. 한국 가족은 국 끓이면 80% 화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가족은 80%를 넘어섰습니다. 가족은 참 이상합니다. 매번 상처를 주지만 결국 또 같이 밥 먹습니다. 말다툼을 해도 다음 날이면 또 얼굴을 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가족은 남습니다. 춘자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함께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춘자네 집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침, 부엌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지연이 국을 끓입니다. 이제 제법 능숙합니다. 춘자가 옆에서 봅니다. 무썰기 늘었네. 어머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요. 지연이 웃습니다. 성우가 식탁을 닦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그래, 고맙다. 작은 변화들입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죠. 물론 여전히 어색할 때도 있습니다. 저녁 식사 중 춘자가 말합니다. 지연아, 김치 좀 더 담가야 하는데. 지연이 굳습니다. 또 시작인가? 하지만 춘자가 웃으며 말합니다. 같이 담글래? 내가 알려줄게. 아, 네. 좋아요. 지연은 안도합니다. 여전히 긴장하고 여전히 눈치를 보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주말, 부엌에서 김치를 담급니다. 춘자, 지연, 그리고 성우까지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성우야, 넌 배추 씻어. 네, 어머니. 성우가 배추를 씻습니다. 서툽니다. 춘자가 웃습니다. 아이고,
45년 살았는데 배추도 못 씻어? 성우도 웃습니다. 처음 해봐요. 지연이 껄껄 웃습니다. 여보, 나보다 못하네. 세 사람이 웃습니다. 부엌에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김치를 담그며 춘자가 말합니다. 나도 사실 서운했어. 어머님? 요즘 애들은 다 사먹는다는 거. 춘자가 웃으며 말합니다. 근데 지연이 말도 맞긴 해. 어머님, 편한 것도 좋지. 나도 이젠 늙었고. 춘자의 목소리가 담담합니다. 지연이 말합니다. 하지만 어머님 손맛이 제일 좋아요. 그래. 네, 진짜요. 춘자가 웃습니다. 따뜻한 웃음입니다. 성우가 말합니다. 어머니, 다음 명절엔 제가 할게요. 뭘? 전 부치는 거요. 제가 배울게요. 춘자는 놀랍니다. 너가? 네, 이제 제가 해야죠. 성우가 웃습니다. 지연도 거듭니다. 우리 둘이 할게요, 어머님. 춘자는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그래. 고맙다. 저녁 식사. 김치찌개가 끓습니다. 세 사람이 둘러앉습니다. 춘자, 성우, 지연. 성우가 밥을 뜹니다. 지연이 국을 나눕니다. 춘자가 반찬을 건넵니다. 말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따뜻합니다. 맛있다. 성우가 말합니다. 응, 맛있네. 춘자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연이 웃습니다. 우리 오늘 잘 만들었네요. 식사 후 거실에 앉습니다. TV를 봅니다. 예능 프로그램. 세 사람이 함께 웃습니다. 예전엔 각자의 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함께 앉아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어색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습니다. 밤. 춘자는 혼자 생각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구나. 춘자는 웃습니다. 지연이도 힘들었겠지. 나만 힘든 게 아니었어. 춘자는 창밖을 봅니다. 별이 빛납니다. 이제 좀 편해졌어. 5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합니다. 안방. 지연도 생각합니다. 어머님, 참 좋으신 분이시네. 지연은 미소 짓습니다.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 보니 따뜻하신 분이야. 지연은 남편을 봅니다. 자고 있는 성우. 고마워, 여보. 용기 내줘서. 지연은 이불을 덮어줍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들어옵니다. 춘자가 먼저 일어납니다. 부엌으로 갑니다. 하지만 이미 지연이 서 있습니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응, 왜 벌써 일어났어? 국 끓이려고요. 춘자가 웃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섭니다. 말없이 아침을 준비합니다. 편안합니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매번 상처를 주고 매번 섭섭하게 합니다. 하지만 결국 또 같이 밥 먹습니다. 다음 날이면 또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조금씩 서로를 이해해 갑니다. 춘자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어색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함께 밥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녁. 식탁에 세 사람이 앉습니다. 춘자, 성우, 지연. 따뜻한 밥. 김이 오르는 국. 정성스러운 반찬.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말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함께 웃으면서. 가족은 가장 가까이 있기에 가장 쉽게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용서하고 가장 오래 함께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매번 싸워도 괜찮습니다. 결국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다시 같이 밥 먹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 집 명절은 웃음이 많았나요? 아니면 숨이 막혔나요? 혹시 아직 못한 말이 있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족을 가장 아프게 하는 건 미움이 아니라 끝내 하지 못한 말들입니다. 오늘 용기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엄마 고생하셨어요. 며느리도 힘들었겠네. 아들아, 고마워.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참아온 말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당신의 명절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은 아직 못한 말이 있나요?